이보영 씨의 대체 불가한 존재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배우 이보영 씨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는 하이드 이보영 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무생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이자 아빠에서 예고 없이 사라진 차성재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과는 다른 스윗한 남자의 반전 매력으로 입체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왼쪽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우 이무생 씨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차성재 역으로 하이드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이청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문영의 친절한 이웃이자 곤경에 처한 문영을 도와주는 조력자 하연주 역으로 특유의 목소리와 분위기로 이야기에 매력을 입혀줄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자, 왼쪽부터 살짝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청아 씨. 왼쪽으로 네, 시선을 기자님들과 함께 눈맞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제작 발표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도 시선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손인사도 해주시고 계신 이청아 씨입니다. 멋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느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청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민재 씨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앞에 나타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비밀의 키를 쥔 남자 도진우 역으로 신인답지 않은 당찬 연기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신선한 매력을 기대하신다면 더없이 이민재 배우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손도 한번 흔들어 달라는 취재진들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민재 씨 무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시 이보영 씨, 이무생 씨, 이청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이드는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무생, 이보영 씨, 이청아 씨, 이민재 씨. 자, 다 함께 왼쪽으로 먼저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자,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 이동하셔서 센터를 조금 맞춰주시고 네, 다시 조금만 밀착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하이드를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 김동희 감독님 모시고 또 단체 컷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밀착해서 네,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자, 쿠팡 플레이 하이드가 3월 23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 함께 저희가 파이팅 하면서 포토타임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이드, 파이팅!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또 우리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분은 또 이제 무대 아래로 이제 퇴장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제 하이드, 네, 무대 아래에서, 네, 함께 하시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스터리 서스펜스를 보여줄 5분의 주역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분들의 등장만으로도 이곳이 바로 하이드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보영 씨부터 앞에 계신 기자님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작 발표가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저희 드라마 이렇게 홍보해 주시느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문생 씨.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괜찮나요? 멋있습니다. 신경 많이 주셨어요. 네. 네, 저보다 이렇게 옆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빛이 나서 지금 프레시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옆에서도. 네,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이무생이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청아 씨. 네, 정말 이른 시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작년에 열심히 찍은 작품인데, 네, 오늘 좀 전에 밖에서 이렇게 예고편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뜁니다. 오늘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레입니다. 자, 이어서 이민재 씨. 네,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이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네, 하이드 홍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 넘치는 인사 감사합니다. 김동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이드 연출을 맡은 김동희입니다. 저희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벌써 인사부터 하이드의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사실 그 하이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메인 예고편을 감상을 해보고 들어왔거든요. 이보영 씨, 이렇게 현장에서 메인 예고편 보셨는데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소감. 네네. 예고편으로 만나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 지금 예고를 하도 많이 돌려봤어요. 처음 본 소감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드라마 약간 호기심? 이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거 예고에서 잘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이무생 씨는 어떠세요?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찍었었던 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또 하이드라는 제목처럼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우리 드라마에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 생각납니다. 예, 벌써 저도 설레이는데요. 네. 그 설레이는 마음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예고편에서 봤던 그 몰입감을 가지고 이 몰입감이 대단한 하이드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토크는요, 바로 하이드의 매력 포인트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는요, 저희가 총 3가지 키워드를 나눠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총 3가지의 키워드를 만나보면서 하이드의 숨겨진 매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미스터리 서스펜스입니다. 자, 하이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문영에게 이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풀게 되는 이제 시리즈인데요.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과는 좀 완전히 다른 장르를 연출을 하셨는데 연출 의도가 너무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어머니께서 드라마 덕후세요. 방영 중인 드라마를 다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제가 배신자야. 아니면 쟤네 둘이 껴안고 있을 때 제가 목격하면서 이번 회가 끝날 것 같아. 이런 예측을 하시는데 거의 틀리는 일이 없어요.
저희 드라마가 아무래도 미스테리 드라마다 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어머니라면 요 장면을 보여드렸을 때 어떤 예측을 하실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예상들이 아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벗어나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쁜 그림이 나오거나 맥락과 관계없는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흐름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그 어머님의 어떤 그 은혜 덕분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반전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상황만 보면 이보영 씨가 가장 미스테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오랜만에 이보영 씨가 또 미스테리 서스펜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장르물로 돌아온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리액션을 굉장히 받는 입장으로 계속 쭉 연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제 주변의 상황들이 터지면서. 근데 재밌었어요. 그 상황 자체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셨다.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에 터지면서 저는 뭐야 여기서 뭐야 이러면서 계속 뒤통수를 맞는 역할이니까 솔직히 찍으면서 저 스스로 답답함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냥 이런 연기도 그냥 해보는 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혹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 대본을 선택한 이유가 이 반전과 반전의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뒤가 궁금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본 끝까지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찍었어요. 아니 장르킨도 지금 벌써 아직 몰입이 돼 있는 것 같은 지금도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장르킨의 다짐 이것만으로도 하이드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포인트 키워드 두 번째는요 바로 비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드 예고편만 봐도 참 곳곳에 심상치 않은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대본을 보신 이 배우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대본 처음 보셨을 때 어땠는지 이보영 씨부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당하는 역할이라서 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솔직히 저는 약간 항상 드라마를 선택할 때 서사가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역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서사가 제가 쌓는 게 없이 주변에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1부 엔딩이 2부가 뭐지? 2부를 본 다음에 3부가 뭐지? 그리고 3부를 본 다음에 4부를 보지? 그랬고 그냥 다음에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6부까지 보고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더니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솔직히 뒤가 궁금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작품을 참 많이 하셨는데도 보면 볼수록 계속 다음이 궁금해지는 네, 그런 대본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 내용이 다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무생 씨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인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컸었던 부분이 거기에 많은 어떤 캐릭터들의 각각의 색깔이 또 조화를 이루면서 근데 또 어느 순간은 이게 조화가 깨지는 듯 하면서 저 역시 그 캐릭터에 중점적으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의 어떤 힘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캐릭터의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강한 힘이 느껴지는 대본입니다. 이어서 이청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초반부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부영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 부만 더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차곡차곡 한 부씩 더 이렇게 부탁드려서 읽다가 이건 정말 어떻게 끝이 나는지는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어릴 때 추리소설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 추리소설 같은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성재도 참 수상하고 도대체 이 남원영이라는 인물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호기심을 계속 충족시키는 대본이었습니다. 아, 연기 고수들이 이렇게 궁금해했던 대본이라니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민재 씨는 어땠을까요? 저도 역시나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 한 부 한 부 읽을 때마다 다음 화가 계속 궁금해졌고 또 이 각자 캐릭터마다 보면서 대본 보면서 이 사람 나쁜 놈 같은데 아닌가? 혼자 막 방구석에서 막 의심도 하고 그런 재미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나도 흥미롭게 재밌게 저 빼고 다 의심스러워요. 그냥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저 빼고 다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 아니 나도 사실 의심스럽던데. 내가? 아, 지금 현장에서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는 배우들의 모습을 지금 제작 발표에서 만나뵙게 되는데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네 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캐릭터의 비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보영 씨, 캐릭터의 비밀도 살짝씩 좀 스포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가정사의 비밀을 완전히 밝히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네. 모두들 근데 사람들한테 남한테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네. 와, 벌써부터 공감대가 싹 끌려 들어가는 지금. 자, 이모생 씨. 저는 남은영에게 숨겨왔던 모든 행동들이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요. 이창화 씨. 저는 사실 초반에 대본에서 제 캐릭터가 이거라고 주셨는데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문영에게 집중하는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의 가장 큰 물음표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에서 도대체 이 하연주라는 인물이 문영에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문영이 이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알고 여기서 도움을 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연주가 문영에게 하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정 같은 그 관심, 늘 옆에서 지켜보는 것들에 과연 그 이면이 뭘까? 도대체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가 이 인물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지금?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이창화 씨의 시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민재 씨. 사실 진우라는 역할은 인물 자체가 되게 의심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비밀 포인트는 성재와의 관계가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그 비밀을 23일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도저히 궁금해서 더 이상은 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살짝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요. 혹시 지금 키워드가 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나만 알게 된 이 배우의 비밀, 내가 발견한 이 배우의 비밀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좀 이무생식 하겠습니다. 발견한 비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이보영 배우님이 보기에 너무나 단아하고 물만 드실 것 같고 이슬만 드실 것 같잖아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알려지는 사실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그리고 맛집을 너무 잘 알아서 진짜 그리고 타율이 상당히 좋아요. 네. 제가 먹어본 어떤 애플파이부터 시작해서 종목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리스트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이보영 씨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리스트 공개. 네. 아니 근데 제가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건 비밀이 아니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살이 안 찌시는 게 비밀이죠, 사실은. 네. 인체의 비밀이죠. 그럼요. 예. 지금 이보영 씨가 맞다고 혹시 다른 분들은 에피소드나 비밀 같은 거 공개하실 게 없으십니까? 이청아 씨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죄송한데 마이크를 대고 아니 근데 왜 다 제 비밀만 제 얘기만 하는 거? 자, 이청아 씨 얘기해 주시죠. 네네.
아니, 정말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희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보영 언니 픽 맛집에 대한 넌 갔다 왔어, 넌 갔다 왔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증처럼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언니가 점심에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뭐 아침이나 점심에 약간 삼겹살도 드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 저녁을 좀 굉장히 컴팩트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촬영했을 때는 스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저렇게 낮에 마이플파이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할 수가 있구나. 역시 그 오랜 내공이 빛는 네네 이민재 씨. 근데 사실 현장에 촬영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장면들도 있고 힘든 장면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즐겁고 행복했었던 순간은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음식점을 가서 맞아. 먹은 기억이 지금까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이드의 비밀이 바로 이보영 씨의 맛집이었다는 소식을 저희 제작 발표에서 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밀도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연기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연기해주시는 이보영, 우리 이문생 씨, 이청아 씨뿐만 아니라 요즘 신인으로서도 연기력으로 눈도장을 찍고 있는 배우 이민재 씨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이보영 씨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주변의 상황이 자꾸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래고 그 리액션을 받는 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비우고 받는 걸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터졌을 때 그냥 제가 비운 상태에서 이 놀람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았을 때 그래서 약간은 제가 이제 중반부터 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뭔가를 만들고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능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받는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 조금 많이 비우려고 많이 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그 비운다는 것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와, 우리 또 이보영 씨가 이번에 또 새로운 또 도전으로 비움에 더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무생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을까요?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말이 되게 아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일련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상황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어떤 반응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짓거나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감독님과 많은 말씀을 나눴고 또 상대 배우들과 얘기하면서 디테일하게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잡아가면서 연기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청아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보영 선배님은 이제 좀 리액션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켜보면서 그런 연기를 많이 하셨어야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리액션은 아니지만 이제 언니가 맡으신 문영이라는 인물을 지켜보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이 하신 그 리액션을 다시 지켜본 리액션을 저는 해야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뭐를 많이 이제 설정해서 간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작진들이 설정해주신 어떤 그런 공간들에서 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 저희가 이제 찍은 집들도 이제 로케이션 장소는 이제 경주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약간 좀 다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제가 예상하고 갔던 것보다 현장에 가서 이제 상대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오히려 계획해 갔던 게 좀 많이 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즐거웠습니다. 약간 날 것 그대로 그 현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이민재 씨. 저는 정말 여태 해왔던 역할과는 다르게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정반대 역할을 맡았어가지고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께서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막 열심히 끄적이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제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서사를 계속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눈을 보고 연기를 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게 되는 그게 되게 짜릿했고 좋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어가 모든 것, 좋았습니다가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민재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서로 짜릿한 감정을 느꼈던 배우가 있는데, 감독님도 짜릿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 분의 케미는 좀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연기자라는 배우들과의 함께한 작업, 네 분의 케미는 어땠을까요? 일단 서로 너무나 존중하고 잘 맞는 분들이었고요. 촬영장에서 연기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제가 드릴 게 없는 베테랑 분들이어서 저는 거의 기대서 봤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주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정보량을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인물이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게 맞냐, 아니면 얼마나 의문을 품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어떤 정보량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증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신 걸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촬영 현장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표현했을지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이청아 씨.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 영상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4인 4색 캐릭터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와 숨겨진 키워드를 통해서 이 캐릭터를 좀 면면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는요, 이보영 씨가 연기한 남은영 캐릭터의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차홍재단 신데렐라입니다. 예상치 못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보영 씨, 차용재단 신데렐라, 이 키워드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드라마는 굉장히 조그만 해안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해안마을. 그래서 솔직히 드라마를 저희가 지금 다 통영, 남해 이런 바닷가 마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찍어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찍은 이런 풍광들이 화면에서 약간 좁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더 쪼이는 네네. 뭐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좁은 마을에 그 차홍 로펌의 아드님이시죠. 그 왕자님 같으신 분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홍재단의 신데렐라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나 여기 숨겨진 키워드가 있습니다. 숨겨진 키워드는요, 바로 어떤 것이냐? 울버린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감독님한테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약간 울버린 같이 보이는 게 없는데 자꾸 대사로 네. 저 울버린 같은 막 이런 대사들이 몇 번씩 나왔잖아요, 감독님. 근데 아마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울버린 같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근데 드셨어요? 저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캐릭터적으로 뭐 연기, 그러니까 그 화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들이 울버린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저는 조금 약간 말로 만들어주는 캐릭터에 대한 저는 약간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어서. 근데 또 감독님이 편집해 보시고 용감해 보인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아마도 이 인물이 집요하게 또 남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추적하기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감독님?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보영 씨는 보통 여자가 아닌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이무생 씨가 맡은 차성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가족 바보입니다. 이무생 씨, 키워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로펌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한 가정에 정말 다정한 남편이자 딸을 사랑하는 딸 바보입니다. 예, 뭐 극 중에 어떤 대사 중에 하나가 우리 봄이 대사, 봄이 제 딸 이름이 봄이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가 아침을 먹는데 우리 문영이가 밥을 해줘요. 밥 먹어 문영아. 아니 밥 먹어 봄아. 엄마가 밥 했어 이러는데 봄이의 대사가 엄마가 아빠가 안 하고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가정적이고 지극정성인 딸 바보, 가족 바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키워드가 있는데요. 숨겨진 키워드는요, 바로 가족 바보에 이어서 어떤 것이냐? 유서입니다. 이무생 씨. 갑자기 유서라는 키워드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해요. 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무생 씨가.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걸 뱉을 수는 없고. 네, 여기까지. 아니, 이렇게 심장을 쪼이시는군요. 네네. 자, 유서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3월 23일 날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청아 씨가 맡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주 키워드 보여주시죠. 바로 친절한 연주쌤입니다. 어머, 친절해요. 이청아 씨? 네. 되게 친절해요. 네,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반에 문영과 이제 성재에게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유일하게 좀 초반부에 화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미가 혼자 남겨졌을 때 이제 쿠킹 클래스 선생님이 제 이웃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영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네, 굉장히 문영을 도우려고 하는 훌륭한 이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키워드가 존재하거든요. 숨겨진 키워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단어가 없어요. 그냥 물음표예요. 이청아 씨, 이거는 뭐 알려주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대본 보면서 초반에 뭐지?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나? 이게 가끔 보면 너무 친절하면 약간 이상하죠. 좀 왜 그러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의심도 되고. 네,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문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눈빛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하연주라는 인물도 이제 점점 사건에 함께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때 이 물음표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진짜요? 네. 이 해소하러라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이 반전이 있을 것 같은 하이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민재 씨가 맡은 도진우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로 증인입니다. 도진우 캐릭터 증인 이민재 씨. 네. 키워드 소개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그 성재가 맡았던 그 사건에 원래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성재가 어느 날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사건이 이제 문영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만 있는 게 아니죠. 숨겨진 키워드가 있거든요. 숨겨진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비밀의 키입니다. 비밀의 키예요. 이민재 씨. 비밀의 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문영이가 어떠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되게 숨겨진 그런 비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비밀들에서 되게 진실에 가깝게 뭐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가깝게 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단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그래서 비밀의 키가 아닐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군요. 핵심입니다. 나는 핵심이다. 오늘 이민재 씨 오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나는 핵심,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 캐릭터들 면면히 살펴보니까 문영과 굉장히 상당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 관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 다음 토크는요. 바로 인물 관계도 토크입니다. 자, 문영을 중심으로 엮여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물 관계도를 함께 보고 있거든요. 먼저 문영과 성재가 다정한 부부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보영, 이무생 씨 실제로 또 부부로 연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보영 씨 어떠셨어요? 이무생 씨와 호흡?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유부남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가끔가다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신 분들과 할 때보다 그 네. 부부 생활이 더 자연스럽게 연기 리드 잘 해주시고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기도 있으시고 저도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 유부남과 유부녀만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좋았었어요, 진짜. 리얼한 부부 연기의 끝판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무생 씨는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냥 서로 믿고 갔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끝났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이 역할들은 끝났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관계도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영과 연주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친절한 이웃 옆에 또 물음표가 이청아 씨 있거든요. 그러네요. 또 물음표가 네. 있네요. 실제로 이보영 씨와도 첫 연기 호흡 맞추셨는데, 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저요. 네, 이보영 씨와 첫 연기한 호흡, 그리고 또 에피소드. 네. 저희요? 처음 촬영 현장에서. 첫 촬영 저 기억나는 게 네. 처음부터 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촬영 때 이제 문영과 성재가 출근하는 장면이었고 저는 이제 그 건너편 제가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나왔다가 이제 다정하게 서로 아침에 이렇게 막 허그를 하고 헤어지는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나지기 미소를 짓는 네, 그런 첫 촬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쿠킹 클래스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좀 나왔듯이 이제 다과회 할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드려요. 그때 이제 처음 저는 문영이랑 좀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날 촬영할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병 선배님이랑 대사를 좀 많이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내가 갔던 연기랑 이제 좀 연기가 많이 달라졌던 날이 이제 그 날이었었고 그냥 정말 이 씬 끝났네 라는 생각에 지금 나 이제 대사 끝났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게 이 현장에는 오히려 말 정확히 안 짜가고 가서 이제 그냥 배우들이랑 호흡을 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연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대본보다 그냥 이 인물이 캐릭터들에게 갖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셨어서 왜 말 안 했어? 그런 거 앞에서 말 못해요.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 선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 모든 것에 아기를 좀 맞아가는 그런 좋은 현장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관계성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문영과 진우의 관계, 바로 수상한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민재 씨 선배님들이랑 호흡 맞추셔가지고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캐스팅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었고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너무나도 잘하고 싶었지만 현장에서 선배님들 연기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넉넉해 보게 되거든요. 진짜 저도 그냥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내 질문이 뭐였죠? 캐스팅 됐을 때 기분. 지금 그때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때 기분은. 네, 행복했습니다. 행복해. 네. 그런데 그러면 이보영 씨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민재 씨와 또 호흡 많이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민재 씨가 되게 좋았던 게 아직은 뭔가 때가 타지 않는 날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거의 느낌이 솔직히 저희 드라마에서 굉장히 신선한 뭔가의 히든 카드?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약간 많이 했던 배우들이니까 뭔가 저희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민재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그 노련함 속에서 신선함을 가득, 물어 올린 우리 배우. 그리고 민재 씨. 이렇게 칭찬해. 그럼요. 네. 근데 정말 태도서부터 근래에 정말 보기 힘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좀 옛날 배우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칭찬인 거죠. 옛날 배우. 이보영 씨. 그리고 되게 네. 카리스마 있는 오늘도 멋진 의상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나 이런 게 약간 저희 때 배운 스타일이 이렇게 배어있는 그 말이었어, 나는. 네.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그만큼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성실해요.
아, 되게 카리스마 있는데 네. 또 현장에서는 되게 질문이 많고 물음표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일거수일투족 다 이제 우리 이렇게 바라봐주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야, 이렇게 순수한 친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또 이 친구가 질문이 많고 그 물음표가 많은데 그것을 느낌표로 바꿀 줄 아는 배우입니다. 아니, 이 선배님들의 극찬이 쏟아져서 오늘 이민재 씨까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상당히 노련한 우리 배우님들과 또 우리 이민재 씨의 어떤 조화도 이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캐릭터와 관계성이 굉장히 촘촘하게 서사가 짜여져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배우분들과 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혀 말씀드릴 게 없는 배우분들이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배우고 연기하는 거 보면서 배우고 기대가면서 갔던 것 같고요. 촬영장에 갈 때 와,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까라고 최초의 관객이 돼서 갔던 것 같고요.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와, 오늘도 죽이는 거 봤다, 이렇게 집에 갔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감독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어떻게든 스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뭐, 이렇게 상황상, 대본상 이렇게 읽었을 때 흘러가더라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씬마다 이렇게 감정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팩 있게 보여주려면은 그런 덜그덕거리는 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시간적인 여유에서도 감독님이 그거를 끝까지 수정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서 멱살을 끌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자꾸 저희만 칭찬하시는데 감독님이 끌고 가신 힘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포기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현장을 또 이끌어 가셨다는 이보영 씨의 대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독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 3월 23일 토요일 저녁 10시가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이 현장에 와 계신 또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숨겨진 비밀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반면에 나만 알고 있었던 촬영장의 비하인드가 있으셨다면 어떤 분이 조금 공개해 주시겠어요? 나만 알고 있었던 촬영장에 비하인드가 있었다, 이런 거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신기했다, 뭐든 좋습니다. 비하인드 있으실까요? 감독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꾸 이보영 선배님 먹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난 먹다가만 왔어. 제가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푸는 편이라 촬영을 할 때마다 보통 5kg, 10kg씩 체중이 늘어요. 네. 그리고 촬영 끝나면 살이 빠지는 타입인데, 그래서 이번 작품 찍으면서는 이번에는 꼭 그렇게 체중이 느는 일 없이 감량을 열심히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해야겠다 하고 촬영장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보영 선배님께서 취미가 네.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게 취미신 거예요. 너무 좋은 취미. 네. 그래서 항상 모니터 앞에 가면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도너츠 한 박스 이런 게 놓여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맛있게 먹는지 또 지켜보세요. 끝까지, 예. 다 먹을 때까지. 네, 네. 덕분에 체중 감량에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니, 이렇게 이 미스터리 서스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 그리고 그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그런 감독님의 비하인드였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어서, 네, 바로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유지입니다. 저 이보영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JTBC 방송 토일이 지금 눈물의 여왕과 그 다음에 원더풀 월드가 동시간대 경쟁작으로 좀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서의 자신감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보영 배우라는 이름 때문에 드라마를 보실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이번 역할에서는 어떤 점을 그 전작들과 다르게 강점 두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범희 씨.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 안 믿으시겠는데 부담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사 때는 솔직히 부담이 있었어요. 대행사 때는 약간 단독 방송이었던 느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되게 컸는데 저희는 안 나와도 핑계와 이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은 없지만 그냥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장르가 또 다르고 또 좋아해 주실 분들은 충분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작과 다르게 찍은 부분은 저는 진짜 스토리의 힘은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연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드라마를 봤을 때 재미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오르면서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드라마의 중심을 두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보영 씨하고 이무생 씨, 이창화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보영 씨께는 아까 뭐 대행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OTT 플랫폼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요즘에 플랫폼에 경계가 없고 뭐 굳이 이제 플랫폼을 생각해서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흔히 이제 배우들에게 여쭤보면은 뭐 영화와 드라마의 중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처음 경험해 보신 또 시스템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이제 OTT 플랫폼으로 공개되는 작품에 좀 출연하시게 된 느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무생 씨와 이창화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이보영 씨도 전작 얘기가 나왔지만 또 전작과는 좀 다른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스트라에서 나오셨던 이무생 씨 모습과 지금이 좀 다른 것 같고 특히나 이창화 씨 같은 경우에 연인에서 나왔던 모습과는 또 다른 또 거의 정반대의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촬영 시기는 또 비슷하게 겹쳤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또 다른 모습으로 좀 선보이게 되는 그 대중분들이 또 차이를 느끼시게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보영 씨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근데 저는 진짜 1도 차이를 못 느끼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는 OTT다 뭐 이런 생각은 달랐어? 그냥 드라마 촬영 평상시에 하는 거랑 조금 저희는 비슷하게 촬영을 해서 굳이 이게 뭐 OTT다라고 제가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제 촬영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편성 채널과 이런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못 하고 찍었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네. 역시나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셨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이무생 씨랑 이청아 씨는 전작과 좀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뭐 제가 편성 시기나 방영 시기를 뭐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 한 작품에 뭐 최선을 다하자라는 어떤 생각으로 또 그 캐릭터에 맞게 연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마이스트라와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품의 어떤 차성재만의 어떤 매력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예,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모습이 또 다르게 좀 비춰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모습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아 씨. 저도 아마 이제 기자님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마 대중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또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느낌의 역할을 한 적이 없었나 하면 또 이제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연인이라는 작품이 사실 제가 하이드를 촬영을 끝나고 연인을 찍었는데 이제 연인이 그때 방영 중이어서 좀 먼저 나가게 됐는데, 아마 이 하이드는, 대중분들이 여태까지 익숙하셨던 이청아라는 어떤 배우가 했던 그 이미지도 분명히 좀 이제 대신에 좀 이제 나이가 든 버전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좀 후반부에 가서는 저 얼굴은 또 새로운 얼굴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적으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정통 스릴러에 온 게 조금 오랜만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이드에서 만나 뵙게 될 또 두 분의 캐릭터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네, 기자님께 또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유다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PD님과 다른 배우분들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PD님께서는 그 하이드가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 먼저 공개된 후 그 JTBC에 공개되는 앞서 다른 드라마들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공개가 돼요. 이런 포맷을 가지고 가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 네. 다른 배우분들은 만약에 하이드를 꼭 봐야 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어떤 점을 어필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쿠팡 플레이 측과 JTBC 측에서 정한 것이라 제가 이유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감독님 말고 또 우리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으니까 그 질문도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한테 어필하고 싶은 하이드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이민재 씨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아까 그 캐스팅 소감 말한 거랑 비슷한데 네. 현장에서 제가 봤던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감탄하고 봤던 그 연기들을 네. 정말 꼭 드라마로 확인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너무 생생해서 지금 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또 이 드라마의 네, 정말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청아 씨, 하이드를 꼭 봐야 하는 매력 시청자분들에게 어필해 주시죠. 아니,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기자님들이 이미 써주신 기사들 중에, 이제 보영 선배님의 연기 차력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아까 배우분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한 권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한 권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거 이제 내부 시사할 때도 한 편만 더 보자 하면서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같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드라마가 정말 아까 보영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그냥 정말 그게 이야기에 빠져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드라마가 저는 제일 좋은 드라마 같은데 아마 그런 드라마이지 않을까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순삭해버릴 그런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이무생 씨. 우리 이보영 배우님도 부부라서 챙겨주게 되는 이 매력. 네. 우리 이보영 배우님도 혹할 엔딩 맛집 기대해 주십시오. 엔딩 정말 중요하죠. 다음 편이 정말 궁금해질 텐데요. 자, 그리고 이보영 씨는요? 이거는 제가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까 해안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안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강원도쯤만 갈 줄 알았거든요. 서해나 이쪽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장이 남해, 통영 이쪽까지 갔었어요. 한번 촬영을 하러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내려가야 하는, 근데 솔직히 그게 되게 아깝지 않게 풍경들이 굉장히 예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 해안마을에서 그 미스테리한 느낌들이 바닷가와 함께 전경들이 되게 아마 잘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진짜 한 곳 한 곳 로케이션 다 해서 심지어 집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찍어서 아마 진짜 정성 들여서 찍은 드라마 한 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말 한 점 한 점이 그림이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제작진과 또 배우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질문을 받아볼 네, 기자님이 계시군요.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이무생 배우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전작 보면 쌈 마이 웨이나 녹두전 등 로맨스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 스릴러물인데
아까 이보영 배우께서 좀 현장에서 잘 안 풀릴 수 있는 끝까지 고민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스릴러 작품 연출하신 소감 궁금하고요. 이무생 배우께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 영화 노량이나 시민덕희, 당신이 잠든 사이, 마에스트라까지 이제 김인석 배우, 라미란 배우, 추자연 배우, 이혜영의 배우 같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작이니까 그럼에도 이보영 배우가 최고인 이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또 가볍게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감독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하신 소감. 네. 네. 녹두전이 끝나고 나서 로맨틱 코미디나 밝은 이야기 대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 앞으로 남은 드라마 인생이 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드라마의 저변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기존에 안 해봤던 작품을 찾다가 만난 게 하이드였습니다. 스릴러를 연출해본 느낌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스릴러를 또 하게 될지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장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아 이런 걸 또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에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연출자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감독님의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이무생 씨 가볍게 대답해 주시죠. 네. 가볍게요. 네네. 그만큼 또 요즘 사실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또 바쁜 배우 중에 하나이십니다. 네. 이무생 씨.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가볍게 그냥 넘길 만한 질문. 아니,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를 골라야 될까. 이보영 씨가 정말 최고인 이유를 좀 느끼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보영 선배님 최고다. 너무 많았죠? 예. 네. 맛집도 그렇고, 네. 연기도 그렇고. 연기 하나 맛집, 빠지는 맛집, 게 맛집. 없고. 네. 어떡하지? 완벽한 남은영에 기대어서 우리 성재가 시계도 없고 네. 뭐 하나 꼽을 수 없어요 진짜. 예, 가벼운 어떤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보영 배우는 뭐 연기면 연기.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 장르물 하면 이보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봤습니다. 예. 역시나 뭐 연기로는 정말 장르 퀸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딱 어울리는 네. 분이 바로 배우 이보영 씨고 또 시청자들도 이보영 씨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에 질문이 한 분 더 계셔서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빈나 기자인데요. 네. 저는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보영 씨가 되게 능동적인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옆에서 많이 터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왜 이보영 배우를 이 주연 배우로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미재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또래 배우들과 많이 촬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선배들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이보영 씨를 캐스팅한 이유. 네 분 각각 다 캐스팅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보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드라마가 40대 주부에게 생긴 어떤 위기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보영 배우님을 빼놓고 사실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오셨던 연기도 물론 너무나 좋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믿고 보는 배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제안을 드렸을 때가 대행사 촬영 중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와중에 대본 보시고 재밌게 봤다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너무 기뻐서 약간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작가님들과 유보라 크리에이터님과 같이 이 작품을 준비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을 때인데 그동안의 고생이 다 위안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보영 배우님의 선택을 받았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또 현장에서 또 너무 나이스 하셔서 현장까지 재밌었던 경우고요.
저희 이무생 배우님 같은 아니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왜 능동 근데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사실 이보영 배우님을 빼놓고는 사실 캐스팅을 생각할 근데 수가 제가 없는. 리액션을 받아서 수동적인 역할이지 당하고 나서는 또 능동적인. 물버린처럼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능동적인 어떤 역할을, 주체적인 역할을 많이 근데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끌려가는 거에 대한 수동적인 답답함이 있었지 또 능동적으로 또 이제 네, 방법을 맞습니다. 하죠. 수동적이기만 한 인물은 아니고요. 아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또 상황을 돌파해내는 힘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드라마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무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드린 뒤에 대본을 되게 꼼꼼히 보시고 저희 드라마 안에 있는 많은 미스테리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미팅에 오셨어요. 그 뒤에 이제 미팅을 몇 차례 하면서 이무생 배우님께서 의문을 주셨던 거를 답변을 하기 위해 저희가 뒷얘기를 더 촘촘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그래서 미팅 때 주신 아이디어를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대본에 반영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보영 배우님과 이무생 배우님이 진용이 꾸려졌을 때 요런 이야기에서 이보다 캐스팅이 더 좋을 순 없다. 너무 잘 됐다라고 모두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청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이청아 배우님의 개인적인 팬이에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번 거절을 주셨었어요. 바쁘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대본을 그 뒤에 이제 계속 보는데 이청아 배우님 외에 다른 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캐스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소속사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청아 배우님과 식사 자리 한 번만 만들어줄 수 없겠냐.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열렬히 말씀을 드려서 배우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와. 왜 그러냐면 제 캐릭터가 이게 대본이 너무 재밌는데 초반에 많이 안 나온다고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너무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이게 내가 뒤에 이제 어떤 연기를 하게 되는 인물인지에 대한 뭐가 이제 별로 없어서 제가 이것까지만 읽고서는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러나 책은 너무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 뒤에 한 2권을 더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봐야 되겠는 거예요, 대본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뵀을 때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때 미팅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무생 배우님과 굉장히 비슷한 접근이라고, 아마도 이제 이 둘이 현장의 질문 살인마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 촬영 끝나고 감독님한테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그때 저를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민재 배우. 네. 네, 이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을 한 경우에요. 저희가 이 역할로 오디션을 되게 많은 분들을 봤는데 사실 이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디션장에 있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최고다. 질문, 의문을 가질 것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였고요. 오디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있는 배우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배우였습니다. 네.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장일치의 배우 바로 이민재 씨인데요. 이민재 씨, 기자님이 또 질문을 주신 게 있거든요. 선배님들과 이제 함께 연기하게 되는데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드라마의 민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촬영 중반부쯤까지 열심히 이제 나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의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벽을 맞닥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딱 이제 보영 선배님께서 밥을 같이 사주시면서 너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네. 또 좋은 한마디 해주셨고, 또 다음에 무생 선배님께서 또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또 한마디 해주시고,
또 이제 또 청아 선배님께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아, 나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열심히 또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같이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파이팅을 해주자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민재 배우에게 이렇게 도가니탕과 밥과 정말 여러 가지 사랑과 관심을 주셨는데 아니 이민재 배우가 이 선배님들의 그 응원을 든든하게 받아서 이번에 액션 연기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따로 또 뭐 이것저것 준비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 예고편에 잠깐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잠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인물이어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그 이종 소형 그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따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액션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네, 선배님들의 어떤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액션 연기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는 이민재 배우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보영 씨부터 이 하이드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하이드 진짜 재밌습니다. 네, 좀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어두운 드라마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봐주실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주말 저녁 저희가 다음이 궁금한 재미를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무생 씨.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에 걸맞는 그런 숨바꼭질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연 범인이 누구일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결과로 될지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 네, 저는 그냥 한 시청자로서 요즘에 좀 짜릿하고 긴박한 스릴러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직 편집본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보려고요. 네, 저 같은 시청자분들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재 씨. 저 삼행시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네, 하이드로 가시겠어요? 하이드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하하.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요즘에 있었나? 네. 아, 이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이. 이번에 보게 된 드라마가 꽤 재밌다던데 뭐더라? 그 드라마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고 JTBC에서도 볼 수 있는 하이드. 요즘에도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재밌게 봐주십시오. 와. 제작 발표에서 이 시대 팩 이무생 씨. 조선시대에 갑자기 이보영 씨. 재간둥이. 얼쑤에 아니, 저희 정말 얼쑤할 뻔 했어요,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진짜. 얼쑤. 얼쑤. 신선하잖아요. 너무 신선한 젊은 패기, 네. 열정. 그거 다 모아서 하이드에서 네. 맛보시겠습니다. 아, 김도일 감독님, 이렇게 되면 부담감이 좀 많이 오실 텐데 관전 포인트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드라마 하이드는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늘어짐 없이 엔딩까지 꽉 차 있는 드라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드라마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거든요. 물론 1, 2부도 재밌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더 파워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뒷얘기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스터리 서스펜스 하이드. 이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제 곧 포토